지금 노동을 해가지고 모으면 뭐예요? 집값이 더 올라서 또 못 사고 또 못 사고 이사 다녀도 계속 피해를 입잖아요. 이게 이제 부동산 투기의 문제라고 좀 말씀드리고, 나라에서 중도금 대출을 보증서잖아요. 그 대가는 뭐예요? 그걸 누가 서줘요? 우리가 낸 청약예금 통장 돈으로 서주는 거 있잖아요. 그럼 국민의 돈으로 그 보증을 쓰는데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생각해 놓으신 뭐 그런 정책이 있을까요? 계속 뭐 머릿속에 있던 건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분양가 상한제와 전세대출 이 두 개만 잘하면 정리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대한민국 간단합니다. 일단 선분양제고 주택가격이 전세대출과 이 갭투자가 근본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양도세 비과세가 있습니다. 소득에는 과세가 원칙인데 유달리 부동산만 3년만 보유하고 2년만 거주하면 세금을 안 내요. 차익이 생겨도. 그 부분이 사실 불로소득의 원천이 됐고, 이 청년이나 노동하시는 분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원인은 나왔죠.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분양을 할 때 우리가 또 선분양이잖아요. 선분양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국가에서 중도금 대출과 현장에 문제가 있을 때 책임지고 계약금 중도금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딱 그 세 가지가 이 대한민국 부동산을 움직이는 근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다 풀어놨죠. 풀어놓으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투자 환경인 거예요. 샀다 3년마다 팔 수 있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세금도 안 내고. 이런 사업이 어디 있을까요? 그럼 그분은 과연 일을 열심히 할까요? 아니죠. 부동산에 올인이 되겠죠. 그럼 부동산의 이 올바른 방법은, 부동산의 가치가 집이 10개가 있는데 한 집이 너무 이쁘게 잘 짓고 내용도 잘 지어서 그럼 얘는 가치를 인정받을 거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정상적인데 우리 모든 공산품이 그렇잖아요. 부동산만 이렇게 된 이유는 미국에서 출발한 그 파생상품에서 이어진 건데요. 금융회사들이 자꾸 파산나고 이러면서 그 매개체로 1990년대 이후에 롱텀 LTCM이라고 있어요. 그 이후로 이 금융계통에 있는 약간의 탐욕주의자들이 부동산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프레디맥하고 페니메이가 그쪽에 또 민간화가 되고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탐욕주의자, 자본주의자들이 부동산을 매개체로 이렇게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꾸로 뭐냐면 계속 노동을 해봤자 뺏기는 구조예요. 이걸 다 압니다. 사실 학자라면.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러면 그거 인정해야죠. 투자라는 게 뭐죠? 투자는 땅이 하나 있어요. 어느 분이 농사를 짓고 계신데 그 땅에 사람들이 집을 필요하는데 그 땅을 내가 사서, 근데 이분은 좀 더 받고 싶어 해. 농사를 내가 안 하면은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충분히 먹고 살 만한 만큼의 토지 가격을 줬어요. 그걸 먹고 살아요. 그 농사는 고생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 대신에. 좋죠? 나는 땅을 샀어요. 샀는데 이걸 잘 지었어요. 근데 사는 사람들은 내가 살고 싶은 집이야. 능력이 있어. 집이 없어서 못 샀어요. 그러면 보세요. 저도 그걸 팔아서 수익이 나서 성공했죠. 사신 분도 원하는 상품을 얻었죠. 자, 3자가 다 좋아요. 이게 올바른 아주 기본적인 투자입니다. 정석적인. 그러면 투자를 빙자한 투기는 뭐냐? 남한테 피해가 가는 겁니다. 지금 노동을 해가지고 모으면 뭐예요? 집값이 더 올라서 또 못 사고 또 못 사고 이사 다녀야 되고 계속 피해를 입잖아요. 이게 이제 부동산 투기의 문제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좀 얘기가 길어졌지만 요점은 분양가, 나라에서 중도금 대출을 보증서잖아요. 그 대가는 뭐예요? 그걸 누가 서줘요? 우리가 낸 청약예금 통장 돈으로 서주는 거 있잖아요. 그럼 국민의 돈으로 그 보증을 쓰는데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뭐예요? 이득은 남겨주는데 그 과장된 수익을 갖다 챙기지 말라 이거예요. 거품되는 거. 그럼 그거 정상적이잖아요. 나라가 지원하고 나라 지원하는 돈은 국민이 냈고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한다면 분양가를 조정해야죠. 아니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짓고 마음대로 가격을 정해서 팔면 되잖아요. 첫 번째 분양가 상한제. 두 번째, 전세 대출을 왜 만들었을까요? 이게 이제 젊은이들을 100일에 1000일에 칠면조를 만드는 거예요. 대출 받아서 집 사서 주는 것 같지만 대출이 3억인 집이 대출이 5억이 나오면 집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6억이 되죠. 그 전세대출 이자를 낮춰줘요. 정책금리로. 그러니까 청년들은 전세사로 좋다, 전세 정책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집 살라고 보니까 어때요? 이거 내가 번 돈 다 박아도 모자르니? 대출까지 또 받아야 되네?
그러니까 청년과 국민들을 계속 빚쟁이로 만드는 정책이 전세대출이에요. 제가 볼 때. 딱 두 가지만 없으면 대한민국 부동산은 바로 정상적인 시장으로 됩니다. 그러면 청년들도 희망을 갖고 무주택자도 희망을 갖고 개발업자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상적인 투자 시장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갭 투자가 마치 성공한 것처럼 뭐 의기양양하는 분들은 우리가 같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과연 그게 가치가 있는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을 해야 돈을 버는 게 정상이잖아요. 거기서 벗어난 것은 분명히 타인한테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불로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고, 저는 그 두 가지만 진행되면 대한민국 부동산은 뭐 다른 정책도 필요 없습니다. 양도세 안 내도 됩니다. 세금 뭐 중과하고 이런 걸로 장난 안 해도 돼요, 정부가. 그냥 미국처럼 선진국으로, 그렇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전세 사기 없게. 전세 대출이었으면 전세 사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만 해도 대한민국 부동산은 새로운 우리 국가 발전의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저출산도 해결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